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으로 움츠러든 소비가 1년이 지났는데도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소매점의 판매 감소율이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소비 침체가 심각합니다.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대형 매장은 지난달부터 20일 넘게 할인 판매를 했습니다. 400개 품목을 최대 50%까지 싸게 팔았지만 매출은 기대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세월호 사고가 터진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매출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그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들의 체감 지수가 회복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유통가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북 대형 소매점의 판매 지수는 1년 전보다 6.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의 3배가 넘을 정도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와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많이 없더라고요. 작년보다.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올해부터 작년보다. 근본 원인은 가계 소득과 일자리에 있습니다. 올 들어 전북의 정규직은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과 가계 부채는 늘었습니다.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이 커져 소비 여력도 줄었습니다. 소비 부진의 원인은 가계부채 증가, 청년 실업의 증가, 그리고 의료비, 전세가 등 소비성 지출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소비 부진이 계속되고 하반기에도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상입니다.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는 이른바 반값 중개 수수료 조례가 넉 달째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건물을 사고 팔 때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의 경우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의 중개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 했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이 반값 중개 수수료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서 도의회가 부동산 업계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인도의 전봇대들 때문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폭이 좁은 데다 전봇대가 도로와 너무 가까워서 대형 차량들이 나란히 달리다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익산의 주요 진출입로인 목천호입니다. 왕복 4차로로 대형 차량들이 수시로 오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자리 잡은 전봇대마다 사고 흔적이 수두룩합니다. 전봇대 보면 이게 보호대도 다 까졌잖아요. 반바도 깨지고 거기가 널려 있고만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 보면. 이 구간의 도로폭은 7m로 한 개 차로가 3.5m가량입니다.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 2대가 나란히 달리기에는 좁은 편입니다. 문제는 인도 쪽의 전봇대들이 도로와 너무 가깝게 설치돼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계석에 세워진 전봇대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형 차량 2대가 1, 2차로를 나란히 달리다가 전봇대와 부딪히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도로폭을 넓히든지 전봇대를 인도 안쪽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볼 때도 운전하는 사람 지금 볼 때는. 익산시는 뒤늦게 현장을 확인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에서 협의해가지고 옮길 수는 있죠, 그것이. 그런 위험성이 딱 온다면은 전혀 못 옮기는 건 아니니까요.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된 전봇대 때문에 애꿎은 대형 차량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 완공이 어렵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전체 공사비 1,600억 원 가운데 국가 예산 800억 원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800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난해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는 제3산업단지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연무 IC까지 12km를 잇게 되며 현재 공정률은 48%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전주시의 확충 계획이 맞물리면서 전주시의 도서관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축과 유지에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면서 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전주시 호성동의 건지 시립도서관입니다.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에 생긴 도서관이 반갑기만 합니다. 이웃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인근에 가까운 도서관, 걸어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현재 전주시가 세운 도서관은 10곳입니다. 인구수가 전주보다 많은 경기 부천이나 충북, 청주 등에 비해서 많습니다. 전주시는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 이용이 가능한 여건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효자동과 중화산동에 도서관을 새로 열고 혁신도시에도 신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한 곳을 짓는데 100억 원 가까이 들고 운영 비용도 적지 않아 시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나 공공기관에 있는 도서관을 적은 비용으로 증축하고 사서 인력 등을 지원해 지역 주민과 공유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지금 전주시에서 많이 따져서 도서관을 지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5분 거리에 있는 학교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는 학생과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경기도에서는 8개 시군이 24개 학교의 도서관 중축과 운영을 지원한 뒤 주민들에게 연중 개방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낡고 오래된 옥내 급수관 개량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옥내 급수관이 낡아서 녹물이 나오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아동과 노인 복지시설,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급수관 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이달 말까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가 주민들이 스스로 세운 원도심 발전 계획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원도심 10곳 가운데 풍남동과 중앙동을 대상으로 해당 주민들이 참여해서 지역 특색을 반영해 세운 발전 계획을 연말까지 제안받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주민들이 제안한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축제장과 도심 근교 휴원지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휴 이틀째 표정, 하원호 기자가 전합니다. 갈고리를 들고 조개잡이에 나선 아이들에게 갯벌은 드넓은 놀이터입니다. 부지런히 갯벌을 긁으니 어느새 바지락이 한가득 망에 쌓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애들하고 함께 고창 갯벌 축제 한다고 해서 체험하러 왔는데 수영장 가는 거, 놀이공원 가는 거 이런 것보다 애들한테 훨씬 더 즐거운 재밌는 경험이 되었을 것 같아요. 레경아, 나경아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바닷물과 햇볕으로 만드는 천일염. 초여름 맑은 햇살 아래 부지런히 고무래질을 하다 보면 빛나는 보석처럼 소금 결정이 생겨납니다. 맨손으로 장어 잡기에 나선 아이들. 말 그대로 물반, 장어 반이지만 힘 좋고 날쌘 장어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고창 갯벌축제에 와가지고 우리 친구 가족들하고 같이 바지락 체험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장어 잡기 체험도 했습니다. 장어도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고창 갯벌축제 화이팅! 도심 근교 유원지에도 캠핑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에 해먹을 치고 여유를 즐깁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 같은 친구들과 함께 먹는 음식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서로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에서 못 먹어본 것도 바베큐 이런 거 맛있는 거 해먹고 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 어른들도 신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초여름 싱그러운 햇살 아래 시민들은 산과 바다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연휴를 즐겼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농촌 관광과 6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혁이 추진됩니다. 농림부는 농한기에 농지를 농촌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허가 대신 신고만 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키로 했습니다. 또 농업 6차 산업을 위한 사업장을 설치할 때에는 진입 도로를 확보하는 부담이 없도록 국토교통부의 운영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간의 분쟁이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관리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에 군산시, 오는 9월에 남원시와 장수군 등 10월까지 전국 3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맑겠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2도, 낮 기온은 28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